오늘은 비타민 C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타민 C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제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고, 그리고 메가도즈로 사용하는 그런 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우리가 메가도즈라고 했을 때, 그리고 우리가 충분량, 그리고 우리가 일일 권장량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잠깐씩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.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질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일일 권장량이다. 충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거를 충분량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메가도즈로 하는 것들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, 이 중에서 비타민 C 메가도즈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죠.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물 2리터, 그 다음에 비타민 C, 그리고 비타민 D를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, 우리 정형외과 질환에서 혹은 기능학적인 질환에서 우리가 꼭 치료를 해야 될 때 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걸 단 하나 고른다 그러면 저는 물을 선택하고요. 두 번째로 고르다 그러면 비타민 C를 선택합니다. 여기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즉,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는 좀 유럽, 북유럽 같은 국가들 있죠. 약간 좀 뭐 이렇게 저 캐나다나 약간 이렇게 뭔가 오로라도 끼고, 그 다음에 햇빛도 좀 안 오고 이런 나라들 있죠. 여기는 비타민 D가 넘버원이에요. 근데 이 친구들은 비타민 D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저쪽으로 동남아시아로 가면 어떻게 돼요? 이 사람들은 비타민 D를 400에서 800만 먹어요. 그만큼 하더라도 괜찮거든요. 추후에 이제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것도 뭐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요.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왜 비타민 C를 많이 먹죠? 라는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왜 메가도즈를 해야 되죠?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돼요? 즉, 대한민국에서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넘버원은 주변 국가 때문이에요. 주변 국가. 즉, 중국과 일본 때문이죠. 왜 중국과 일본 때문일까요? 중국에서는 우리가 공장을 어디 세웠어요? 쫙 서쪽으로 세워놓고,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어떻게 돼요? 방사선에 우리가 잡힌 이런 어류들이 좀 많이 나오죠. 그러면 욕해봤자 뭐예요?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피할 수가 없잖아요.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즐겨야죠.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디톡스를 하고 결국은 살아나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.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게 되면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우리가 황사에서부터 많이 오고, 왜 이제 거기서 뭐 토양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날아온다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와 섞여서 날아오면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죠. 제가 실제로 인천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저쪽 부산에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, 그리고 다른 데 서울에서 데이터를 한번 검사를 해봤거든요. 인천 지역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알루미늄 중독이 나오고요.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수은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유는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대형 어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서 나오고요. 그리고 미세먼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많이 좀 우리 중국과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최근에는 원양어선에 탑승한 친구한테서 우라늄이 발견이 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에 노출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죠. 이런 수많은 화학물질, 그리고 수많은 중금속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해독하기 위한 넘버원 방법이 물이랑 비타민 C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물과 비타민 C를 섞어가지고 동시에 먹어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금속 중독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다른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과 다른 기준으로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.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환자가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근육이 좀 안 좋아지고, 인대가 안 좋아지고, 신경이 안 좋아지고,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때 왜 그러냐? 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?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그렇죠. 그리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되고,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대 손상이 잘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고요.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?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.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, 그 다음에 인대가 터지면서 엘보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, 또 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관절염도 잘 발생을 하게 돼요. 실제로 우리가 1980년대에 했던 스터디인데요. 비타민 C를 그때 1g만 먹였어요. 1g만 먹였는데도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는 환자가 50% 줄었어요.
정말 놀랍지 않나요? 1980년대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것.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 우리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우리 수술을 잘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20%에 육박을 해요. 1년 이내에. 그렇지만 수술을 하고 우리가 비타민 C를 마찬가지 좀 저용량으로 뭐 500mg, 뭐 1g 정도로 먹였는데 현재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. 이런 논문도 국내에서 출시된 적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재생에 대한 용량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콜라겐을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뭐 프롤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거나 뭐 PRP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결국 콜라겐 합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. 콜라겐을 직접 주입한다. 자, 그러면은 생각보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. 그게 내 몸에서 만든 콜라겐이랑 같을까요? 좀 다르겠죠. 그러면 재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용량에서는 우리가 6에서 10g 정도로 우리가 먹으라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에비던스들이 있는데요. 중금속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좀 다르고요. 만성 피로에서 사용하는 용량들은 달라요. 우리가 ACAM이라는 단체에서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 혹은 아드레날 퍼티그 신드롬 우리가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을 때는 10에서 15g으로 시작을 하라 그래요. 그렇지만 되도록 나눠서 먹어라. 즉 한 번에 우리가 10g, 15g 먹는 거 아닙니다.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용량들을 되도록 나눠서 먹어야 돼요. 사람에 따라서는 뭐 3번, 사람에 따라서는 4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3번 정도 나눠서 먹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속이 쓰리지 않다면 저녁에 그것들을 꼭 먹고 자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요. 왜냐면 저녁에 우리가 잘 때 그런 것들이 약간 공복감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몸에 독소를 청소를 해줘가지고 몸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나눠서 할 때 저는 아침, 점심, 저녁 혹은 잠들기 전에 이제 그렇게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. 다만 여기서는 뭐 방광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소변이 약간 오줌 소태처럼 약간 뭐랄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가지고 잠을 자주 깬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저는 저녁에도 그렇게 먹고 자면 아침에 개운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보통 2g에서 3g 정도를 먹으라고 그러고요. 사람들이 6에서 10g 이야기하면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? 3g짜리를 2번 먹어요. 3g짜리를 2번 먹는 건 안 되고요. 3g짜리도 3번, 2g짜리도 3번 먹어야 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조직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죠. 마찬가지 주사를 놓거나 또 충격파를 했을 때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 또 방광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 혹은 또 감기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길 때 혹은 방사선에 피폭이 됐을 때 이런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외상 상황이라든지 혹은 화학물질을 접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먹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한 번 들어갔을 때 비타민 C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고려해서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많은 사람들 또 착각하는 거 하나, 장염이 걸리면 비타민 C를 먹으면 안 된다. 왜? 장염 걸리면 좀 설사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설사를 많이 할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또 설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장염 걸렸을 때도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요, 일시적으로 설사가 더 나오는 것 같다가 오히려 더 좋아져요. 이유는 장염이라고 한 것도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 재생과는 또 다른 카테고리죠. 만성 염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, 즉 뭐 자가 면역성 질환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봤던 분들은 골수염이라고 생기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뼈 안에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러면은 전신에 이제 염증이 타고 돌거든요.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리가 이런 전신을 염증이 좀 타고 돈다 그러죠.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만성 기침을 만든다든지 혹은 좀 브레인 포그라고 머리가 좀 이렇게 묵직하고 맑지 못한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런 패스웨이를 끊어줄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점점 듣다 보니까 머리도 맑지 못할 때도 쓰고 뭐 재생을 할 때도 쓰고 뭘 하고 있죠. 네, 맞아요. 대부분의
내가 아플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렇지만 처음 스타트할 때 용량, 우리가 시작할 때 용량은 천천히, 처음에는 2g, 그 다음에는 2g,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업을 시켜줘야 돼요. 우리가 그 용량을 늘려줘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비타민 C는 드시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한번 유익한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